고등학생 때부터 돈을 벌었다. 지금 뭐 비트코인이 몇 개가 있고 미국 주식엔 얼마가 있다. 나는 쇼핑몰 사장이다.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제 나이 또래에 비해 좀 소비를 크게 한다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금액이 한 5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제활동을 한 지 한 5년 차가 돼가는 사람으로서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게 정말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를 제가 알고 있어서 그렇게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유튜브를 보고 돈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오늘은 돈을 지킬 때 가장 중요한 방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죄송하지만 제가 조금 어려운 단어를 말씀드릴 건데 한계 소비 성향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한계 소비 성향이란 자신의 소득이 늘어나요. 이렇게 늘어날 때 본인이 얼마만큼 소비할 수 있으냐를 말하는데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소비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지만 내가 좀 버는 편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부분이 정말 위험할 수도 있어요. 소득이 높아져도 소비 성향이 낮아지지 않으면 과소비가 쉽게 일어날 수 있죠. 명품에 오픈런을 하거나 해외에 가서 럭셔리한 물건을 사는 시대는 이미 끝났어요. 요즘은 그런 분위기가 많이 없죠. 그런데 일상 속에서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소비가 문제예요. 그런 게 신기하게도 과소비에 해당이 되죠. 이런 과소비하는 습관, 이런 것부터 고쳐야 저는 부를 축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후회하게 될 소비 습관 5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알아보고 얼른 한번 고쳐보자고요. 첫 번째는 배달 음식 시켜 먹기거든요. 일단 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뭐 한 달에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횟수가 한 3번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저는 포장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 유튜브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캥거루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개인적으로 음식에 대해서 뭐 큰 비용이 나갈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집에서 해주는 음식을 그대로 먹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학생 때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정말 많은 제 주변 친구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배달을 정말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떡볶이나 마라탕 같은 거. 그리고 저는 마라탕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일단은 무언가를 해먹기 귀찮으니까 그냥 시켜 먹자 이런 분위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어떤 음식을 먹을지 한번 골라볼 때 배민 어플을 좀 들어가 봐요. 시켜 먹으려는 게 아니라 이제 메뉴를 정하기 위해서. 그럼 배달비만 봐도 한 2,000원에서 3,000원 정도가 부과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이런 배달 문화가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배달 음식의 수요가 정말 말도 안 되게 늘어났죠. 그리고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이 배달 음식에 좀 많이 의존을 하시는 것 같아요. 끊기 힘드시겠지만 저는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식값이 진짜 정말 장난 아니잖아요. 요즘은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유튜브 채널도 정말 많고 다양한 정보가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서라도 소비를 좀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성인뿐만 아니라 학생들한테도 해당이 돼요. 두 번째는 저도 이 두 번째에 대한 내용을 만들 때 저도 웃겼는데 이상한 물건 사지 않기? 요상한 물건 사지 않기? 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요즘 인스타나 유튜브에 이런 컨텐츠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테무깡, 그쵸? 테무에서 산 이런 밈들이 또 많잖아요. 그리고 정말 자극적인 광고들도 많고요. 테무나 알리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큰 비용이 들지 않는 소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제로 필요해서 구매하는 것보다는 테무를 이용해서 내가 산 물건 이런 거를 경험하기 위해 돈을 지출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장사를 하는 쇼핑몰 사장이기 때문에 테무나 알리를 직접적으로 소비하진 않았지만 제 주변 가족이나 친구들을 보면 한때 정말 많이 이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왜 이거를 샀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거 어차피 필요했던 물건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상품들을 구매하지만 실제로 그런 제품들을 구매했다고 해서 엄청난 만족을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한 일주일 선에 망가졌어 이런 후기들이 더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저는 싼 데에는 싼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비싼 데에는 비싼 이유가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불필요한 대인관계에 돈 쓰지 말기 인데요. 아무래도 이 부분이 가장 줄이기 어려운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 여기에는 반드시 참여해야 돼. 아, 얘는 꼭 만나야 돼. 이런 만남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만남을 한번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그 대인관계 중에 굳이 내 시간을 써가면서 참여를 해야 하나? 하는 모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도 이 부분이 정말 힘들었어요. 경제 활동을 하기 초창기에 제 친한 친구들을 좀 끊어내고 정말 친구를 좋아하는 평범한 학생으로서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을 이제 못 본다는 그런 생각이, 그런 감정이 좀 컨트롤하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친구들과의 관계잖아요. 제가 중학생 때는 뭐 친구들이랑 만난다고 해서 막 어마어마한 소비를 하지는 않았고요. 보통은 고등학생 때부터 본격적인 소비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뭐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맞춰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공감대를 또 유지하려면 본인도 같이 따라서 소비를 해야 한다. 이렇게 대부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죠? 하지만 제가 한 선택은 학교에서만큼은 친구들이랑 정말 잘 지내고 하교 후에는 만나지 않는 거를 택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극단적이었지만 그런 만남의 주기를 조금은 줄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지금 주변에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만 봐도 학기 초에 어울림을 위한 어느 정도의 일정 시간을 투자하는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대인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정말 꾸준히 유지를 한다면 한 달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가겠죠. 저도 친구들을 만나면 많이 에너지를 많이 받는 사람으로서 한 달에 한 2번 정도 또래를 만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돈만 나가는 게 아니라 나의 시간도 없어진다는 거, 이 부분을 꼭 한 번씩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는요, 무조건 가성비만 따지는 소비 지향하기인데요. 이 부분에서 예시로 들 수 있는 건 의류에 대한 부분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온라인상에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의류를 취급하는 사이트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 경험상 그런 쇼핑몰에 옷을 사게 되면 오래 가지는 않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세탁을 하면 쉽게 줄어든다던가 아니면 뭐 목 늘어남이 조금 더 빨리 생긴다던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순히 저렴한 옷을 사지 마라 이게 아니라, 이거 어차피 큰 돈도 아니고 뭐 명품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브랜드 옷도 아니니까 뭐 이 정도는 사지 뭐, 이런 마인드로 소액이겠지만 이게 습관이 돼버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싼 데에는 그만큼 싼 이유가 있고요, 비싼 데에는 그만큼의 값을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큰맘 먹고 나 한번 겨울 옷 준비할 계획이야 라고 하시면 그래도 한 번 사서 5, 6년 정도는 꾸준히 입을 수 있는 정도의 퀄리티를 가진 상품을 소비하는 걸 좀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 주제에서 포인트는 무조건 고가의 옷을 사라는 게 아니라 매 소비마다 가성비만 찾고 그냥 싼 거에만 소비하는 습관을 고칠 필요가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요, 취미에 과도한 돈을 쓰지 않기인데요. 대중적으로 차지하는 게 아무래도 OTT 이용 금액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취미 중에 이제 소비한다고 쳤을 때 OTT 금액은 그렇게 뭐 큰 부분을 차지하진 않죠. 하지만 내가 여기에도 가입을 했었나? 이렇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나중에 이런 게 습관이 돼버리면 다른 데에 소비할 때도 영향을 정말 많이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요즘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골프잖아요. 이제 좀 유행이 지났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골프를 하진 않지만 제 나이 때에도 골프를 좀 취미로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을 지불을 하면서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생각보다 그런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골프가 단순히 재밌어서 치는 것도 있겠지만 자기 자신보다는 남들을 위한 취미를 만드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진 것 같아요. 남들에게 보여지는 취미를 우선시하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굳이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소비들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외에도 다른 취미들이 정말 많죠.
고가의 자전거, 비싼 카메라 장비 이런 것들, 이게 뭐 직업이신 분들은 당연히 여기에 투자하는 게 맞겠지만 이제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좀 과도하게 이런 장비를 구매한다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거를 하지 마라가 아니라 나이가 어릴수록 이런 부분들을 좀 조절하면서 번 돈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깨달음을 최대한 어린 나이 때 경험해 보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정말 극단적으로 한번 소비를 줄여보는 경험, 이 경험을 어떤 나이에 하느냐가 나중에 소비 습관이나 어떤 예를 들어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런 거에 정말 큰 도움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요, 무조건 적게 소비하는 게 아니라 올바르고 의미 있게 소비하는 지혜를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저는 소비를 단순히 어떤 돈을 쓴다기보다는 내 자신, 내 시간을 맞바꾼 대가를 이용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어릴수록 더욱더 신중해야 하고요. 만약에 제가 고등학생 때 나왔던 이런 수입들로 그 당시에 무분별한 소비를 했다면 지금 저한테 남는 건 없을 거예요. 오늘 영상을 통해 현재 나의 소비 습관이 어떤지 한 번 더 점검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여러분들만의 꿀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참고하게. 네, 지금까지 자본주의 길잡이별 폴라리스 유진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